자,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몇 점이 나오면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먼저 움직였죠. 원래 그 전에 움직인 회사들이 많은데 구글이라는 회사가 움직이면서 어떤 부분을 만들었냐면 검색 엔진, 검색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검색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검색 시스템을 만들면서 어떻게 빨리 많은 데이터를 빨리 검색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거기서 또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을 통해서 하둡이라는 그 검색 엔진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반이 바로 이제 자바 계열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검색 시스템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바 언어를 기준으로 자바라는 언어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하둡이라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둡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언어적으로 보면 자바 기반이에요.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바라는 언어는 그 타입 체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 잠깐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 네. 그냥 편안하게 타입 체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타입 체크. 그러니까 타입 체크라는 부분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타입이 안 맞아버리면 오류가 되거든요. 자바라는 언어는 타입이 안 맞아버리면 그냥 오류가 되거든요. 오류가 돼서 컴파일 에러가 되거든요. 근데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타입 체크가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무거나. 타입 체크를 나중에 합니다. 동적 타입 체크라 그래가지고 동적으로 타입을 체크하기 때문에 처음에 선언할 때 타입 체크를 안 할 때 굉장히 유연하게 모든 자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파이썬입니다. 근데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함수 지향 이 기법을 처음부터 진행을 했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지향 언어가 그럼 추가가 된 이유가 뭐냐면 유연성입니다. 함수 지향이라는 것이 바로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획기적으로 코딩력을 줄이게 되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함수 지향이라는 이 언어 자체가 이 기법 자체가 파이썬은 처음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 자바라는 놈이 중간에서 추가한 이유는 얘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얘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파일 버전에서 람다식이라는 걸 추가를 해가지고 새롭게 기능을 추가를 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가 조금 더 시장이 넓어지고 앞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뭐냐면 뭐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냐면 얘입니다. 함수 지향. 함수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함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함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지향이라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어떤 그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동적 체크입니다. 동적 체크.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아마도 앞으로 시장에서 트렌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사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뭐 그냥 그래프 그린 게 아니라요. 자, 디벨로퍼 에코시스템 2017년도에 그 개발자 생태계를 조사한 상태를 설문을 한 데이터입니다. 설문한 데이터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밑에 나오는 바로 이 그림이었어요. 방금 전에 보셨던 그림이 이 그림이었습니다. 잠깐만 좀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 전 세계 있는 개발자들이 어떤 언어를 많이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개발자가 한 개의 언어만 쓰지는 않아요. 여러 개의 언어를 쓰는데 주 분야가 있을 뿐이에요. 주 분야가 있을 뿐이고 조금 좀 파악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열어봅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많이 쓰는 거, 제일 많이 쓰는 거 뭡니까? 자바스크립트예요. 네, 이제 우리가 퍼블리셔라고 하는데 이 앞으로 퍼블리셔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퍼블리셔의 개념이 개발자와 퍼블리셔와 디자이너 요 사이였어요. 포지션이 지금까지는. 근데 이 퍼블리셔들이 개발자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디자인 쪽보다 개발자 쪽으로. 그래서 앞으로 자바스크립트는요, 개발자, 서버단 개발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라고 우리가 정해져 있는데 옛날에는 자바스크립트가 프론트엔드, 즉 화면단 개발에 주로 묶여 있었어요. 화면단 개발에. 근데 지금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서버단 개발이 가능해요. 서버단 개발이. 그래서 아마도 자바스크립트가 이런 서버단과 화면단을 같이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웹단 쪽도 굉장히 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HTML, CSS는 뭐 기본 웹 아니면 요즘에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얘 두 개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자바, 그 다음에 SQL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SQL도 언어입니다.
여기 L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랭귀지입니다. 이것도 언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언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이 바로 다음 거. PHP라고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웹 프로그램에 대해서 역사를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스크립트, 웹적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다 P로 끝나요. 그래서 3P예요. 뭐가 있냐면 PHP, ASP, JSP 이렇게 이제 PPP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PHP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PHP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ASP, 맨 마지막에 나온 게 JSP예요. 맨 마지막에. PHP라는 놈이 맨 처음에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PHP를 가지고 만든 게 ASP예요. 그 다음에 ASP를 본따서 만든 게 JSP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스위프트, 예, 이건 이제 iOS 쪽, 그 애플 쪽, 그쪽에 관련된 언어가 되고요. 오는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죠? 구글에서 만든 구글. 얘네들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빨간색이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빨간색. 하버자로. 앞으로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죠. 빨간색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스위프트랑 그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다.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요. 그러면 개발자들이 왜 저쪽으로 가려고 할까요? 개발자들도 시장을 보고 가는 겁니다. 시장을 보고 가는 겁니다. 어떤 시장이 커질 것인가. 왜냐하면 그 시장에 맞게끔 내가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맞게끔 내가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 빨간색이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자기들이 선정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결코 작은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하고요. 근데 일단 파이썬이 제일 크죠, 여러분들 여기서? 파이썬이 제일 크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언어적인 측면에서 자바하고 파이썬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경우에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아직까지 탄탄하게 자바가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언어로 좀 부각되고 있는 언어다라고 좀 파이썬이 좀 주가 되지 않겠는가. 근데 파이썬보다도 또 하나를 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가 자바스크립트가 되지 않겠는가. 크게 일단 생태계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개발 쪽에 보게 되면 디자인, 그 다음 화면 개발, 프론트엔드라고 우리가 이런 쪽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서버 쪽 개발 분야는 백엔드라고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개발 쪽이 또 따로 있다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쪽에. 그러니까 크게 보게 되면 저렇게 한 4개 정도 분야, 4개 정도 분야로 일단 좀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자, 개발자 어떤 시장 현황을 좀 한번 누군가가 조사를 해가지고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기존 개발자들이 한 70%가 빅데이터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기존 개발자들이 70%, 그러니까 지금 빅데이터를 100명이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 빅데이터 쪽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70% 정도가, 70명 정도가 기존 개발자였다라는 거예요. 기존 개발자였던 사람들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서 그 일을 70% 정도 갖고 있다. 한 30% 정도가 이제 그 분야, 말 그대로 이제 분석 쪽으로, 분석가 쪽으로 들어오는 시장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타고 들어왔다라고 발표를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이제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개발자로 진입을 해서 시작을 하셨으면 나중에 결국은 데이터로 가십니다. 개발자로 시작을 하시면 나중에 결과는 데이터일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 신입을 선호하는 것보다는 좀 개발자들과 경력직 선호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맞습니다. 현실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신입이 이제 진입이라는 부분을 좀 그래서 좀 강하게 진입을 목적으로 좀 정확하게 목표를 세우시고 그 진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죠. 목표를 진입에다 좀 두시고요. 진입에다 좀 두시고 방향을 잡고 시작을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기술적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현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좀 파악을 하셔서 그거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 거기다 말씀드린 스프링 자바를 필수입니다. 스프링 자바를 필수입니다. 현재 스프링 자바, 특히 스프링은 뭐 자바를 잘 하셔야지 스프링 이해가 되시거든요. 자바를 잘 하시고 스프링까지는 좀 필수입니다. 좀 진행하시기 필요합니다. 그 정도.
적극성과 그 다음에 시간 관리입니다. 적극성이 없거나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면 문제 해결 못해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 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싶어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하겠다라는 의지와 두 번째는 성실하게. 제가 지금 밑에 있는 개발자들 바라보는 시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국어사전적인 답변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 친구가 적극적이고 시간 관리 잘하는가, 성실한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해결돼요. 어려워도. 근데 적극적이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되고요. 시간 관리 안 되는 친구는 더더욱이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적극성과 시간 그걸로 바라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생겨.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좀 많은 얘기를 좀 준비를 하긴 했지만 좀 두서도 없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